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인드라 이웃분께서 알바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하게 오늘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매우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제 오늘 같이 일하신 분이 이제 가기 직전에 인드라 방송한다고 하니까 휴대폰으로나 PC로나 방송 생방을 참여하려고 하면은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방송을 도저히 보기가 어렵다. 인들아 그냥 녹방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하도 자기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마자세 모임 나왔을 때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인드라 방송에 버퍼링 없이 듣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인드라 생방에 참여하고 싶어도 버퍼링이 너무 많아서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인드라는 그냥 우연이고 그러려니 합니다. 인드라도 이렇게 방송 끊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다 우연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자꾸 셧다운되는 컴퓨터가 셧다운되는 현상 중에 하나를 이번에 하나의 계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업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다음에 하고 나서 한 이틀 지나면 셧다운이 되더라고요. 컴다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인드라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나 봐요. 옛날 컴퓨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예 윈도우 업그레이드 그거를 그냥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냥 버퍼링 많이 나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녹방 보시거나 네이버 TV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드라가 이틀마다 컨디션이 흐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틀 전에 인드라가 힘들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틀 전에는 왼쪽 무릎이 갑자기 쑤시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잠이 깬 거거든요. 왼쪽 무릎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가지고 새벽 4시에 잤는데 5시에 깼습니다. 그거 안 자고 그냥 푹 잤으면은 인드라가 이더리움으로 이득점 봤을 텐데 1시간 만에 깬 게 아파가지고 왼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제는 멀쩡했어요. 왼쪽 무릎이 아픈 것도 이제 아침 새벽에 아프거든요. 그래서 12시 넘으니까 안 아파. 어제는 하루 종일 안 아팠고요. 오늘은 또 반대로 왼쪽 무릎은 괜찮은데 오른쪽 무릎이 또 쑤셔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틀마다. 그래서 컨디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내일은 컨디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좋았고요.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내일은 이제 내일은 뭐냐면은 일반 손님은 받지 않고 저는 저희 가게는 개인적으로 예약을 안 받거든요. 또 이분들이 예약을 하셔가지고 그냥 하셔라 해서 다른 손님도 안 받고 그냥 이분들만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안 밝혔는데 오늘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호텔 조립을 해요. 그래서 호텔 주방장과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송년회를 인드라 가게에서 한다고 합니다. 인드라 인근의 호텔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네, 인드라가. 네. 아니, 막 호텔 주방장이면 셰프 아닙니까? 인드라 가게에서 송년회를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계획 짜느라고 이분들이 한 40분 오신다는데 치킨만
40마리를 주문했어요. 40마리를 주문하기 때문에 인드라가, 예? 또 이게 대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재료가 생닭이 오려면은 또, 예? 평상시에는 한 오후 2, 3시에 오는데 이렇게 그 대목일 때는 오후 6시나 오후 8시까지도 늦게 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생닭을 이분들은 40마리 시켰지만 이분뿐만 아니라, 내일은 딱 이분들만 받지만 그 다음 내일 24일은 또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마리를 주문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가야죠. 맨날 배달 받았는데 도매업체에서 제가 또 아침 일찍 그분들을 받아야 돼요. 아침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부담이 막 돼요. 그냥 일반 직장인도 아니고 호텔 조리부 주방장님이 특별히 또 부탁을 했어요. 이들한테 바삭바삭하게, 예? 바삭바삭하게, 예, 부탁드립니다. 예? 골뱅이하고, 골뱅이 무침하고, 인드라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도님 어서 오세요.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호텔 셰프도 먹는 치킨. 그래서 지금 밤에 인드라가 지금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인드라가 평상시에는 저희 튀김기가 한 구예요. 항상 한 구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체로 받을 때는 최소한 투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튀김기가 투구 원구라는 하나구는 보통 튀김기가 한 구라는 거는 한 번에 치킨이 2마리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3마리 들어가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예, 원래는 한 구는, 예, 제일 맛있는 게 한 구에 한 마리씩 들어가는 게 제일 맛있는데 그래도 2마리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3마리 들어가면 맛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한 구에 2마리씩 들어가는데 시간당 원래 한 마리 튀김기에 들어가면은, 예, 매우 짧아야, 예, 10분, 길면은 15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2마리가 들어가면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40마리면은 이게 저희 집 그 원칙은 즉석해가지고 내놓는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어느 세월에 40마리 튀깁니까? 그러니까 미리 튀겨놔야 되는데 이게 미리 튀겨놓으면 또 맛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리 그래 맛이 좀 떨어지더라도 미리 튀겨놔야 되는데 미리 튀겨놨다가, 예, 다른 닭집들은 미리 튀겨놓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미리 튀겨놓지 않거든요. 미리 튀겨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랬을 때 닭이 식고 그러면은 먹을 수는 있는데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맛을 보존할까, 한 번 더 튀겨야 되겠죠. 손님들이 오기 직전에 그거 타이밍을 좀 계산하고 골뱅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인제라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네, 오늘 그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75회 억솔 타임즈쇼 2022년 12월 22일 이널리 인드라 북핵 삼원 측과 박근혜 반쪽 아베 위안부 합의 VOA 성렬형 원희룡 세운형 아침한개 추북일 김길성 국보 TV RFA 국토전략 휘철리즘 배승희 학생의 소리 젊은 시각 이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RFA 레이진 이사벨 아빠 성렬형 체이노 휘철리즘 국토전략 백승희 젊은 시각 신박한 지식 원희룡 세운형 한동훈 국보 TV 리춘수 김단태 추북일 호이슈 오토기어 VOA 김길선 오토기어 2번이나 했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진 영하 22도 강추위에도 내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레이진에서 인드라가 처음 정보를 접했죠. 한국전쟁 때 미군들 상당수가 미네소타 출신입니다. 이분이죠. 레이진이 사는데 지역이 미네소타주입니다. 근데 미네소타주 분들이 많이 참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미네소타가 한국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철원,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중강진, 개마고원 이런 데처럼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영하가 30-4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추위에 강한 미군 병사들을 우선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미네소타 출신의 장병들이 한국전에 많이 참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드라가 레이진 방송에서 처음 접하였습니다. 그만큼 춥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진 방송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 남편, 미국 부인 이런 어떤 데서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장인어른 돕는 한국사 이사벨 아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아빠분이 아마 대구 분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딸들이 예뻐요. 장인은 관심 없고요. 인드라가 다른 사람 장인에 모르게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것. 딸들이 귀엽습니다. 딸들이 아빠를 많이 닮았나봐요. 미녀들이에요. 참고하시고요. 똑똑해요. 그리고 참고하시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미국 중산층이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RFA 양혜원 한국자유총연맹 교수분이시죠. 그래서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좋은 얘기를 했네요. 이 양혜원 이분은 인드라가 전에도 알고 있던 분인데 어쨌든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 추격, 타격하는 킬체인이고,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이고, 마지막으로 북한을 응징하는 대략 응징 보복입니다. 한국군은 현재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역점 두는 것이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과 미국이 미국과 일본처럼 첨단무기 기술을 공동 연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한미혁명이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죠. 한미동맹에서 한미혁명으로 가려면은 한국과 미국과 한국이 일미 관계처럼 서로 첨단 무기 기술에 대한 상호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국이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드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였죠? 한미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처럼 그러니까 미일 상시적 통화수합처럼 한국과 미국이 상시적 통화수합을 체결하는 것이 한미혁명이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무기 체계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한미혁명으로 간다. 이제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양희원 교수가 중요한 얘기했죠. 인드라와 같은 입장이죠. 핵무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핵무장을 대한민국이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미동맹의 파열, 한미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는 좌이파시오 논리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 허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이파시오 떡밥에 놀아나는 좌이파시오 떡밥에 놀아나는 우파인 일부 극히 일부의 우파인들 우이파시오는 이민들하는 딱 검증된 애들은 우이파시오는 논의도 안 해요. 그러나 인들아가 자유우파라고 생각하는 일부 분께서 제한적 핵무장, 전술적 핵무장 이렇게 운운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최소한 10년 이상은 입 닥치셔야 돼요. 아직은 시기상조고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우이파시오들이 어차피 그 곽씨처럼 50억 클럽으로 매수당한 애들이니까 걔네는 상관없어. 우이파시오가 뭐라고 하도 인들은 듣지도 않아. 매수당한 애들이니까. 그러나 인들아 우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유우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핵무장 운운하면 낚이는 겁니다. 미끼에 떡밥에 낚이는 거다. 이렇게 인들아 강조하겠습니다. 그냥 언급을 하지 마세요. 인들아 분명히 할게요. 언급을 하지 마세요. 사드 문제야. 이거는 명백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맹꽁이 시파르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뭘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한국 사드 문제에 반발을 한 거야. 왜냐하면 반쪽 아베가 인드라가 이 내막을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반쪽 아베가 대한민국 정권을 좌이파시오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사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러니까 맹꽁이 시파르가 받은 겁니다. 뭐 사드 문제 제기해라. 됐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결론이 났는데 맹꽁이 시파르라는 중국共产당 최고애가 얘기했는데 말을 번복할 수가 없잖아. 맹꽁이 시파르가.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사드는 결코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중국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냥 반쪽 아베의 어떤 반쪽 아베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문준비를 좌이파시오 문준비를 대통령에 임명시키기 위해서 떡밥을 던진 거고 이게 나쁘지 않으니까 맹꽁이 시파르가 받았는데 받고 나서 해보니까 한학년까지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권을 좌이파시오 정권으로 얻고 나서 보니까 논리가 딸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인드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국위본능 관점에서 얘기한 사람은 전 세계 인드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드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할게요. 사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은 맥노예요, 여러분. 좌이파시오, 우이파시오인 겁니다, 여러분. 뭘 알고 반대해, 이 무식한 놈들아. 논리 그냥 세월호 음모론 다 개구라. 천하마 음모론 다 개구라. 광우병 음모론 다 개구라. 이태원 음모론 다 개구라. 다 구라예요, 구라. 사드 음모론도 다 구라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논리가 하나도 없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국 자신들도 사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해요. 논리가 빈약한데 그냥 맹꽁이 시파르가 반쪽 아베가 던진 떡밥에 낚인 건데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척할 뿐이죠. 맹꽁이 시파르도 알아 이거. 그리고 이게 낚인 거야.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건 그러면 반쪽 아베가 잘한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 반쪽 아베 위에는 구리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침 한개님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죠. 그래서 중요한 뉴스 정찰 비행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뽕여정이 또 막말 담화를 했네요. 뽕여정이가 요즘 나설 때마다 이게 뽕여정이 어떤 반쪽정 자파시오 체제의 어떠한 정권의 어떤 속내를 내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이렇게 미사일 쐈다는데 지네들 주장이 굉장히 허접해. 그래서 이것을 대내 안보 전문가, 특히 아침 한개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한국의 일부 찌라시들을 비판했죠. 검증하고 뉴스를 보도해라. 어떻게 반쪽 정원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쓰기 하냐? 너네는 지금 대한민국 시민이냐? 아니면은 반쪽 정문의 개들이냐? 개 새끼들이냐? 이걸 아침 한개님이 엄정하게 묻고 있죠. 반쪽 정원이 뭐 미사일 쌀 수 있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검증하고 보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받아쓰게 하는 게 언론이야? 그건 찌라시지. 한국에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아침 한개 이런 분들만이 얘기한다 이거야. 다른 애들 이런 거 입 닥쳐. 이게 무슨 국방 안보 유튜버고 뉴스야. 찌라시지. 구독 취소하세요. 이런 가짜 뉴스들 구독 취소하세요. 조회수가 뭐 30만이면 20만이면 뭐야 그거. 차이나 간첩이나 북한 간첩 이런 스파이들이 찍은 건지 어떻게 알아. 실제로는 5천 조회수도 안 되는 애들이 30만 뻥튀기 하는 애들이 과연 그 조회수가 진짜 조회수인지, 아니면 차이나 스파이가 만 대의 휴대폰을 딱 연결시켜서 한꺼번에 그냥 30만 조회수 올린 것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내용이 컨텐츠가 부실한데 조회수가 30만이고 구독자 수가 뭐 30만. 난 그런 유튜브 안 봅니다. 구독 취소해요. 그러나 아침 한개님처럼 조회수가 적어도, 구독자 수가 적어도,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의 소리 방송도 조회수 보세요. 얼마 안 나와.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의 소리만 그렇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즈 조회수 보세요. 한국의 유튜브는 좀 이상 현상이 많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조회수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건 가짜 뉴스들이. 그러니까 인드라가 이걸 축구로 얘기할게요. 제대로 된 어떤 축구 방송하면 이성모, 인드라가 인정하는 축구 기자는 누굽니까? 이성모 골드 기자잖아요. 이성모 구독자나 이성모 조회수 보세요. 얼마 안 나와. 그러나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애들의 조회수 막 30만 이렇게 육박합니다. 근데 이성모 기자가 그걸 잘못 알고 있는데, 한국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인드라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일부 해악스러운 국뽕 뉴스를 이렇게 하는 애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주로 동남아의 본거지를 두고서, 한국에서 있는 한국인들이 아니고 동남아의 본거지를 두고서 이렇게 그 제중동포 이런 애들, 수상한 이력의 제중동포들을 활용하거나 현지 뭐 베트남인, 태국인 이런 애들, 한국어가 가능한 애들을 고용시키는 또 공장들, 그리고 그 공장들을 진두지휘하는 배우는 마치 암호화폐 때처럼,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조직들처럼 이렇게 차이나
장기 매매, 매춘, 장기 매매 뭐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이런 중국의 삼합회 트라이어드와 연결되고 결국은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는 이런 라인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인드라가 보이스피싱 당했잖아요 올해. 한국 경찰이 썩어 빠졌어요. 부패했습니다. 뿌리째 뽑아서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찰 미래가 어둡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를 중단했어요. 해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이런 무성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걸리면요 경찰에 솔직 까놓고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이 하는 게 뭐예요? 시민들이 당했는데 경찰 신고하느라고 인드라가 그냥 몇 날 며칠 일주일 한 달이고 왔다 갔다 했는데 도움되는 게 하나 없어. 이태원 참사 경찰이 뭐 했어? 이임재 분노밖에 없습니다. 인드라가 한국 경찰 가장 썩어 빠진 공무원 조직이 어딥니까? 경찰이에요. 경찰 개혁해야 됩니다. 교통경찰, 형사, 특히 이 자일파쇼 문좀비에게 충성한 조직, 이 경찰대 출신들 다 갈아버리고 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경찰대 폐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회야 하나회, 경찰대 하나회, 명수 사법부 하나회 이거 다 싹 폐교시켜야 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득권 자일 파쇼 조직이에요. 저 하나회도 반대하지만 경찰대 이 특권 조직 반대합니다. 경찰대 폐지 없이 경찰개혁 없습니다. 경찰대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드라 가게에서도 경찰대 출신들이 많이 와서 술 먹었어. 인드라 가만히 듣기 싫어도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건 인드라 많이 들었어요. 경찰 내부가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특히 그 꼴을 보는 게 문전비 아주 잘 보여줬죠. 문전비 때 출세했던 들 다 대기 발령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썩어 빠진 놈들이에요, 제가 볼 때. 문전비 때 조금이라도 승진시켰던 놈들 다 대기 발령 시키고 옷 벗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썩어 빠진 공무원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경찰은 없습니다. 짭새일 뿐이에요. 뽕요정 같은 애들이지. 뽕이나 먹고 떨어져, 이 뽕요정아. 뽕이나 먹고 떨어져라. 브리스 페네님, 뽕요정이 뭘 알아요? 마약이나 빨지. 아이스크림이나 빨아. 아이스. 그 다음에 국토전략 뭐 이거는 뭐 그 다음에 뭐 한국어 교육방송 시작하자 난리난 뭐 이렇게 해서 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없는 걸 방송하는 이제 나오는 게 아닌 국뽕이지만 위험천만한 국뽕이지만 국토전략을 인드라가 나름대로 하는 건 어쨌든 없는 걸 뻥튀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이 티베트이나 네팔이나 부탄 사람들은 중국 쪽보다는 인도 쪽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는 본인들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인도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번에 휘철리즘이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인도 휘철리즘에서 봤을 때 인도 이쪽 사람들이 한국의 호감을 느끼는 것은 인드라가 이제 세계 최초로 문법을 강조했잖아요. 단어 몇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순이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부탄 사람이나 네팔 사람들이나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은 뭐죠? 어순이 같기 때문에. 반면에 중국인이나 홍콩인들이 보다 빨리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어순이 같기 때문에. 저쪽에 베트남이나 아마 그쪽 태국 사람들도 영어 배우는 게 더 쉬워요. 왜냐면 어순이 같기 때문에. 한국인이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어순이 같기 때문에. 단어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프랑스다, 영어다, 독일어다, 이태리어다, 스페인어다, 포르투갈이지만 어순이 같으니까 배우기가 쉬워요. 어순이 같으니까. 그냥 단어야. 콩글리시처럼 중간중간에 막 영어를 하는데 콘테 기자회견이나 뭐 이렇게 무리뉴 기자회견 보세요. 중간중간에 자기 포르투갈 말이나 이태리 언어를 쓰고 있어요. 단어를. 그래도 다 통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 얘기할 때 중간중간 얘기하다가 한국말을 이렇게 넣어도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쓸 때 중간중간에 일본어를 써도 대충 알아듣듯이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어순이에요. 문법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어순이 중요하다. 어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과거 20년 동안은 일본이 이런 대접을 받은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다 거긴 다 친일이었어요. 일본이 잘 사니까 다들 일본에 가서, 한국도 그랬죠. 일본에 가서 취업하려면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이 당시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진국, 일본 야동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일본 드라마다, 일본의 J-팝이다, 이런 게 아시아 최고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아시아 사람들이 홍콩 영화 빼고서는 다 젊은 아가씨들, 청년들이 다 일본 문화에 푹 젖은 거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취직하면은 돈 많이 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청년들이 일본 가서 돈 벌었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왜 한국이냐? K-팝, K-드라마 이런 게 뜨고 일본은 저물고 있죠. 일본이 조금 이제 유치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의 임금 수준보다 한국의 임금 수준이 훨씬 더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한국이 된 거죠. 그 두 가지 이유가 크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은 구기본이 만든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전략 때문에 인들아가 알게 된 게, 네팔이 원래 마오이스트, 자이파쇼 마오이스트 자이파쇼가 집권했거든요, 선거로. 이번에 자유우파 정당이 총선에서 이겼대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다. 다시 말해 구기본 전략이 바뀌었다. 과거의 구기본이 친중 시대였던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네팔 정권을 마오이스트 자이파쇼 정권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마오이스트 모택동 자이파쇼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할 점이 있다고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휘철리즘 콜카타 3년 전에는 많이 고생했죠. 휘철리즘이. 그 3년 전과 지금 차이는 뭐냐? 3년 전엔 누가 전 세계 대통령이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었습니까? 트럼프 시대였기 때문에 저런 거고, 지금은 이등영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렇게 휘철리즘이 인도에서도 재밌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왜 그러냐? 생략은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3년 전에는 왜 생고생했냐? 트럼프 때문이다. 지금은 왜 인도 여행할 만하냐?
이든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국토전략이 일본 출신 반쪽 정원 모친 때문에 치는 논란도 얘들아 이거 점을 얘기했죠. 왜 김정남이 아닌 반쪽 정원을 국의원이 임명했나? 반쪽 압의 추천을 받은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쪽 압에는 뭐죠? 매끄문 시파르가 미친 짓을 할수록 반쪽 정원이 미친 짓을 할수록 일본의 지정학적 이익은 극대화되죠. 그래서 반쪽 아베가 상극위원회를 활용해서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위본에게 추천받아서 국위본에게 추천한 거죠. 대한민국에는 문전비 같은 무능하지만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 무능부패한 반쪽 노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 세월호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세월호 음모론은 반쪽 아베가 책임지겠다. 운전비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거죠. 반쪽 아베가 국위원 추천을 받아. 그럼 국위원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반쪽 아베가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반쪽 아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국위원이었던 거죠. 이것들을 다 감안하고 반쪽 아베의 어떤 추천을 승인하고서 매공 시파로 임명하고 반쪽 정원 임명하고 문전비 아베를 반쪽 노면에 임명한 거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까지 임명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문전비와 자이파쇼, 문전비 자이파쇼와 반쪽 노면 자이파쇼는 반쪽 아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의지가 아닌 반쪽 아베의 위파쇼, 반쪽 아베의 의지가 많이 담긴 대통령이 있다. 대한민국 시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인들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김정남이 아니라 일본 출신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인 요리사 기억나시죠? 일본인 요리사. 일본인 요리사는 겉으로는 막 반쪽 정일 찬양, 반쪽 정원 찬양하지만 걔가 국위본 간첩이야. 반쪽 아베가 간첩이고. 아시겠어요? 일본인 요리사. 그리고 김길선, 아주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죠. 선정선전부 대외 선정가와 서적가가 하는 일이 뭐냐? 김길선님이 실제로 제일 할 일이 없는 기구가 바로 대외 선정가다. 번역물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어 외에는 없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일어입니다. 일어. 80년대 한국의 종국파, 주체사상파는 결코 자생한 것이 아니라 70년대 말부터 국유본이 나름 큰 그림을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일본에서 포섭한 대학 강사나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유포시켜가지고 이미 70년대 말 8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대학가, 여기서 대학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 3개 대학을 말합니다. 다른 대학은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인드라가 연세대 다녔잖아요. 인드라 선배가 80년대 초반 학번인데 주체사상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무슨 최초로 뭐 강철서신 그 친구는 그 이전에 이미 다 퍼져 있었어요. 80년대 초반부터
인디라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주제사항이 다 퍼졌어요. 예,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던 것이 강철서신 증거예요. 걔가 원조 아니야. 한국의 종북파 주사파는 자생한 게 아니라 국기본이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고 얘네들을 키운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게 이제 친중 시대를 위한 떡밥이었죠. 이제는 반중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북파가 필요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종북파가 필요한 건 국기본이 2025년까지는 아직까지 분단체제 가성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종북파가 2025년까지는 필요해요. 그러나 2025년 후부터는 종북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기본 입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 북핵 3원칙 하나 북핵은 구변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북핵 관리는 구변입니다. 북핵의 자금과 기술은 다 국기본이 제공했다. 그게 인드라가 계속 강조했고요. 두 번째, 북핵 프로그램은 일본 핵무장에 이어 최종 목표인 독일 핵무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기본은 최종적으로 전 세계를 핵무장시켜서 결국은 터미네이터스 영화에서 보듯 인류를 핵전쟁으로 끝내겠다. 지구를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전 세계 핵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국기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석유를 아람코다, 사우디아라비아다, 베네수엘라다, 러시아다 가지고 있지만 그 유통은 누가 장악하고 있죠? 국기본 있잖아. 핵 자체 개발이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다, 중국이다, 뭐 반쪽정원이라고 만들지만 그 관리 책임자는 국기본이에요. 핵을 못 쏩니다. 실험할 수도.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을 왜 만드냐? 국기본은 이런 얘기 여태까지 그냥 인드라가 지나가듯이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인드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전 세계 핵무장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진행돼야 되나? 인드라 강조했듯이 양자 산업, 양자 컴퓨터, 생체 메모리, 핵융합 요게 완성되면요 더 이상 러시아, 중국 같은 반쪽 정원 같은 악의 축이 필요 없어진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더 이상 악의 축이 필요가 없어져요. 여태까지는 필요해서 악의 축이 있는 거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더 이상 악의 축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우주전쟁의 시대가 되는 거죠. 우주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전쟁의 시대가 오기 전에 독일 핵무장이 완성돼야 돼요. 자, 전 세계가 대부분 일본, 독일마저도 핵무장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협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사용을 금지하자. 이런 강력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또한 핵 규제의 방침이 떨어지죠. 이것을 비유하면은 1870년대 보불 전쟁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유럽에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쵸? 로스차일드가 가문이 패권을 딱 장악했으니까 보불 전쟁 로스차일드 가문이 주도해가지고 프로이스 연군이 이겼잖아요. 프로이스 연군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 없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이후로 50년간 유럽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신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죠. 지금도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독일이 핵무장이 되어야 더 이상 지구상의 전쟁은 아주 소규모의 어떤 거 외에는 더 이상
지구상의 전쟁이 사라질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대신 우주전쟁, 우주 땅 따먹기, 과거의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땅 따먹기 했던 시대처럼 우주전쟁 시대로 간다 이거죠. 전쟁을 하더라도 지구에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서 하고 화성에서 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구 인류들은 뭐 달에서 전쟁하는 거, 자기가 죽는 거 아니니까 별로 관여치 않았거든. 요것들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지구상에서 러시아다 중국이다가 필요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유보 중국 공산당이 존속하는 건 어디까지나 국유원이 필요해서예요. 국유원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중국 공산당은 간판 내립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을 만든 건 국유본이에요, 여러분. 소련 공산당을 만든 것도 국유본이고, 전 세계 주요한 지도자들은 다 국유본이 임명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소련, 쿠바, 영국, 프랑스, 유럽 대다수의 전 세계 지도자들의 대다수는 국유본이 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궁극적으로 독일 핵무장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히려 지구 평화를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답니다.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시민들과 단체들이 제발 핵 가지세요, 핵무장하세요 하고 애거복을 할 때까지 대다수 여론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주요 언론, CFR 이런 데서 한국도 핵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얘기할 때 그때 가지면 돼.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지금 반대해야 됩니다. 이 딱 치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해야 돼요. 그리고 성렬영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핵무장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는 성렬영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을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1970년대 일본 총리가 핵무장 반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듯이 오늘날에는 성렬영이 핵무장 반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 1타 3피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 한반도 반쪽정원 견제, 중국 견제, 세계 그 다음에 푸틴 견제, 그래서 1타 3피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유본이 성렬영에게 노벨 평화상 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인드라가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다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5년간 내내 인드라 북핵 3원칙이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죠. 이걸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큰 전략적 목표에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는 누구 거냐? 통일교는 창각할 거야. 한국인 것이 아니고 문선명 거야 아니에요. 통일교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대한민국의 통일교 수익은 아무것도 없어. 마이너스예요. 적자예요. 통일교 흑자는 일본에서 발생해요, 여러분. 그 통일교는 그 일본에는 누가 있어요? 창각회가 있어요. 창각회. 통일교를 누가 키웠습니까? 문선명이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문선명은 그냥 얼굴 마담이야. 걔 아무것도 아니야. 통일교의 진짜 주인은 창각회예요. 창각회. 문선명을 일본으로 불러가지고 미국까지 진출시킨 장본인이 창각회예요. 워싱턴 타임즈다 이런 거 언론 만들어낸 것도 그 힘 자금줄이 창각회예요. 그럼 이 창각회는 어떤 거냐? 일본의 신흥 종교단체로서 미쓰비시의 계열사입니다. 미쓰비시의 계열사가
창가케고, 예, 창가케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든 정당이 공명당이에요. 이 공명당은 자민당의 자민당의 예, 을 지지하는 당인데, 예,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는 당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그만 미니 정당인데, 예, 공명당이 빠져버리면 자민당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명당을 아셔야 됩니다. 창가케를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창가케나 공명당은 미쓰비시의 산하이고, 이 미쓰비시가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하고 연결되어 있고, 반쪽 아베가 바로 자기 동생인가 걔를 통해서 미쓰비시 모건스탠리 쪽이 아니라 미쓰비시 그 자동차 미쓰비시 그쪽, 예, 그쪽 라인이다 이거예요. 미쓰비시 제조업 라인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들 강조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쪽 아베가 되졌을 때 통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다 이런 라인을 이해되는데, 무슨 일본이 음모론들 보면 지금 현재 일본은 한국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등 뭘 알고 떠들어. 국기본을 이해하면 정말 쉽습니다. 예, 통일교는 누구 거냐? 창가케 것이고, 이 창가케를 키운 건 누구냐? 예,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가 키운 거고,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는 과거 대록주 말고 데이비드 록펠러 1970년대 예, 세계 최고 정부 조직이었죠. 예, 그때 헨리 키신저 라인을 통해서 키운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상극위원회가 아니죠. CFR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쪽 아베는 용도가 폐기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 아베 위안부 합의, 이거를 기획했던 분이 누구냐? 국기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바마예요.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국기본 작품이고 오바마 작품이에요. 소녀상도 그렇고요. 그럼 이걸 왜 오바마와 국기본은 박근혜 대통령 반쪽 아베 위안부 합의를 하도록 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일본의 재무장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메가더 장군 이래 일본은 철저하게 국기본이 군사 부분과 정치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조건 충족이 첫 번째 조건은 충족됐어요. 명분으로서 두 번째 조건이 특히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다른 나라도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런 일본의 재무장을 승인할 때만이 일본의 재무장이 명분을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한국이 그냥 이렇게 좋은 떡밥을 그냥 양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실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내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 아베가 맺었던 위안부 합의는요, 명분으로나 실리적으로나 100%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이 유리한 협정이었던 겁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외교와 같았던 거죠. 이걸 뒤집은 게 누구죠? 바로 반쪽 아베가. 그래서 문준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준비 때 인드라 강조했죠. 그래서 문준비 때 반쪽 아베가 어떤 태도입니까?
그때 예?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 반쪽갑의 시절에는 갑이 누구예요? 오바마였고 박근혜 대통령이 갑이었어요. 반쪽갑에는 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트럼프, 반쪽갑의 문전비 시절에는 문전비가 을이었죠. 반쪽갑의가 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가 어떻게 됐어요? 문전비가 위안부 할머니를 괴롭히고 속였어요. 숨겼습니다. 협상 내용을. 100%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하게만, 대한민국 유리하게 만든 걸 명수사법부, 명수 하나의 사법부를 통해서 다 개판으로, 재판 거래로 다 개판을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분도 뺏기고 반쪽아배에게 실리도 뺏겼어요. 오직하면 문전비가 반쪽아배한테 가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50%만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반쪽아배가 돼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쪽 야 쫄다고 잘 들어. 문전비 50%도 안 돼.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 내가 너 세월호 음모론을 얼마나 너 키워줬어. 입 닥치고 있어. 이래가지고 입 닥친 거 아니야 여태까지. 문전비가. 문전비는요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 역적 5위권 안에 드는 아주 무능무패하길, 인들아 볼 때 반쪽 노면보다 더 매국노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한 놈이 있었던 게 문전비입니다. 여러분. 난 여태까지 대한민국 5천년에서 가장 역적 이 반쪽 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어. 그게 문전비예요. 헤르메 특허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기본과 오바마가 왜 박근혜 대통령 반쪽압에 위안부 협정을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실익을 주고 대신에 한국은 일본의 재무장 안심해라. 미국이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라. 응? 중국이 군사력이 커지지 않냐? 솔직히 중국 군사력도 국기본이 신중이어가지고 중국 군사력을 키운 것도 국기본이거든. 북핵도 국기본이 키운 거고 어쨌든 간에 명분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된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일본 자체적인 문제가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까지는 국기본이 인정하고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나 조지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대로 일본 내에 이 반쪽압의 우이파시오 세력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이거죠. 한국에는 좌이파시오가 너무 강해. 일본에는 우이파시오가 너무 강해요. 세력이 약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본보기로 반쪽압배가 돼진 거죠. 필요하니까 반쪽압배가 돼져야 일본의 재무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재무장은 필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군사력, 중국을 키우는 것도 국기본이고 일본을 키우는 것도 국기본이고 북핵을 키우는 것도 국기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도 커지는 것도 국기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성렬형이 대통령 된 건 여러분 천운으로 아셔야 돼요. 성렬형 시대에 와서 이거 국기본 지시라고 보는데 청년들 임금을 200만 원으로 올린다. 좋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인들아 강조하는 여남평등. 여성도 군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더 군대가 자유화 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군대 가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인들아 늘 강조스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구도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12시 10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것든 질문 주시고요. 아무튼 다시 여러분, 그냥 국내 문제에서 명수사법부를 없애는 것이 단순하게 정적 제거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이고 단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망쳤던 그러한 것의 정상화다. 상권 분립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망가졌던 한국의 정부와 법 체계, 헌법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며,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와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런 썩어빠진 명수사법부를 갈아엎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사법거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년왕 정부는 고독한 판단들을 하고 있는 연수원 출신으로서 검사,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자질을 갖춘 이 사법부 법관들 개개인들의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집단화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파시즘입니다. 판사들은 고독하게 해야 됩니다. 판사들은 고독해야만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지금처럼 자일파시오 명수사법처럼 집단화한다는 것은 그건 전체주의고 파시즘인 것입니다. 이 파시즘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고 한국의 법체계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하나회, 뭔지 아시죠? 우리법연구회 철저하게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태까지, 자,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북한 위협이 가시화돼야 된다. 기존 재래 무기는 어렵고 핵무기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북핵이 된 거고요. 거기다 이제 중국.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인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 사과가 필연이며 박근혜 대통령 해법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조지 프리드먼 우려를 부추기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미일 동맹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처럼 그 수준으로 격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상시적 통화 수합, 경제 통합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양효은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 무기 개발을,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한미 동맹이 한미 혈맹으로 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들은 이든영을 매우 좋아하고, 지금 현재 이든영과 성렬형과 이든영 관계는 역대 최고급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이보다 더 한국과 미국 간의 사이가 좋았던 때는 인드라 기억상 없어요.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현재 성렬형과 이든영이 사이가 좋고 한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생각될 정도.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미 혈맹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조건들을 더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위 파시스트들이 어떠한 성렬형에게 비판하더라도, 여러분들 성렬형 비판, 성렬형도 완전체가 아니니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위 파시어 비난은 무시하십시오.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좌익파시스트들의 성렬형 비난은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성렬형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필요하지만 성렬형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이것은 파시즘입니다. 이렇게 인드라가 분명하게 경고를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젤렌스키 깜짝 방문이 바이든과 이든영과 회담, 뭐 이렇게 훈훈한 얘기. 네. 자, 12시 16분 네, 화장실 갔다 오고요. 네. 12시 3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또 길었네요. 네. 내일 또 네. 단체 예약 열심히 하려면 또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되겠죠? 자, 일부 정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예, 한국에서는요 좌익파시오를 없앨 수는 없어요. 좌익파시오도 뿌리를 가면 국유본이 만든 거니까 80년대 전북파처럼 자생적인 게 아닙니다. 국군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한 전제에서 인드라 강조하면 2025년 까지 가성비가 분단체제 지속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조건을. 대신에 우리가 국유본이 원하고 대한민국도 원하는, 인드라도 원하는 길은, 윈이라는 길은 뭐죠? 없앨 수는 없어도 좌익파시오가 지금의 역량을 100이라고 한다면 30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70%, 78%를 깎아버려야 돼요.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좌익파시오가 말하는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는 구라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점을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원하십니까? 동북아 평화를 원하십니까? 세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국의 좌익파시오를 약화시키는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좌익파시오를 약화시키는 세 가지 뭡니까? 문존비를 구속시키고 지명이를 아웃시키고 그리고 조국 일가를 철저하게 붕괴시키는 것이 국연 미션이에요. 이것은 성렬형이 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국연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서해 피격 사건 국기본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을 작년 1월 1일부터 다 시청해 보세요.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지명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신에서 보도했잖아요. 지명이를 반정미당 당대표로 만든 것도 국기본이에요. 지명이도 국기본 귀족이니까. 왜 저 애를 지명이를 0.7% 차이로 안 쳤습니까? 당대표로. 네. 이제 준비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어설픈 반중 트럼프를 안 쳤듯이 네. 지명이가 당대표 하는 게 필요해서 당대표를 안 친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왜 트럼프를 안 쳤습니까? 네. 국기본이 친중 전략으로 중국을 키웠잖아요. 네. 중국 군사력도 키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세계 체제에서 중요한 게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네. 군산복합제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군산복합제 수익은 얼마 나지도 않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 군산복합제 논리는 80년대 논리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계 경제 체제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세계 경제 체제를 지키려면, 달러 기축통화를 지키려면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1%라도 미국이 앞서야 돼요. 51%의 군사력을 보유해야만이 현재 세계 경제 체제, 자유 경제 체제가 존속 가능해요. 왜 국기본은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인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국으로 시작했을까요? 네덜란드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당대의 영국 군사력이 월등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기본의 어떠한 중심이 영국으로 간 것입니다. 영국에서 불안하니까 미국으로 온 거예요. 물론 국기본 황제의 가문이 다 바뀌었죠. 생각해보세요. 다시 국기본의 중심이 중국에 있을 것이란 착각들 하지 마세요. 미국에 있어야 됩니다. 유라시아는 전쟁터예요, 말하자면.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는데 반면에 미국은 북미 지역은 안전빵 지역이죠. 자원도 풍부해, 인구도 있고 영토도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가지고 안전해. 상대적으로 천의 요새예요. 이런 관점에서 국기본이 미국을 포기한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양자 컴퓨터, 생체 메모리, 그 다음에 이 핵융합, 이러한 기술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미국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지정학적 관점, 지리정착적 관점이 사라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가 이제 비로소 지구적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 관점도 더 이상 논의가 불필요해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더러 어설픈 반중하라고 한 거고, 트럼프가 했던 것 중에 이제 두가 아브라함 협정 말고 또 하나가 미국의 군수 무기를 많이 키웠죠. 요걸 엄청나게 먹었어, 트럼프가. 명분이 있었는데 명분 없이 그냥 갑자기 미국의 군사력을 키웠어요. 예산을 엄청나게 해서. 근데 이든영은 어떻게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네. 미국의 군사력의 어떠한 강화가, 그 다음에 나토의 군사력 강화,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강화가 다 명분이 있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한치의 빈틈없이 돌아가는 국기본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국기본은 중국을 키웠어요. 그래서 친중 그리고 반미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아니다, 친미 반중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중국 없는 세계 경제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전비, 자유파시 문전비, 대한민국 최고의 역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신영 뭐 이런 애들 이런 어떤 듣보잡들은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렬형이 청년들과 3대 개혁을 논했네요. 학생의 소리도 여기 참고했다고 하네요. 최인호 학생의 소리 하면 인원고, 관악구 인원고 이자 현재 최인호는 구의원이죠. 관악구 구의원, 야당으로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명이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지명이가 뭐 탄압해 뭐 그쵸. 현재 180석인 반쪽민주당이 쪽도 못 쓰는 건 사실은 지명이 탓이죠. 여러분, 성렬형이 지명이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180석을 가진 반쪽민주당, 그것도 반쪽민주당 180석을 만들어준 것도 국기본이죠. 근데 이 180석을 명분을 잃게 하기 위해 최적의 방식은 뭡니까? 당대표를 지명으로 임명하는 거죠. 이게 신의 한 수다. 트로이 목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드라 강자나 쌍방울 수사는 지속돼야 되고, 동시에 인드라가 지명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길질 끌었다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반쪽민당에서 낙점한 다음 날에 구속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국회의원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그 이전에 뭔가 총선 끝나고 뭔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최고의 시나리오는 총선 끝나고 주명이가 구속되는 게 아니라 대선 2026년인가 이제 대선이 시작됐을 때 구속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한데, 인드라가 지나친 욕심이죠. 국원이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명이 화이팅!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몇 달들 좀 더 노력해봐. 몇 달들, 외국의 딸들 조금 더 열심히 해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배승희 성렬형 지지율은 이게 문전비식으로 보면, 문전비식의 그런 어떤 여론조사로 보면 현재 70%가 넘었다고 하더라. 지금 계속 방송 강조하죠. 현재 문전비식으로 하면은 70%가 넘었어요. 성렬형 지지율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거는 뭐 인드라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다음에 각자 국팀 패널 정리. 이제 그 방송계 또 지금 아직까지는 그 좌익파쇼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제일 이제 먼저 해야 되려면은 방통위원장부터 갈아치워야 되는데 인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이팍쇼 찌라시 엠빙신 실체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곽서부터 하나씩 지명이부터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서부터 하나씩 남욱, 김용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정진상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렬형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휘룡, 드라마 빠찡코의 제주 휘룡, 부산 철수. 그 다음에 세훈이 형, 서울시장 레전드, 서울시장 레전드 세훈이 형, 우리 세훈이 형, 종신제 서울시장. 딱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인드라가 죽을 때까지 세훈이 형 서울시장 하세요.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 세훈이 형, 국민의 명령입니다. 인드라 죽을 때까지 서울시장 해주세요. 한동훈 법무장관 뭐 말은 잘해 진짜로. 깔끔하고
한동훈 장관 역사에 남는 법무장관이 될 것 같아요. 무기본이 잘 임명했어. 그 다음에 리춘수. 또 군대 가서 축구 안 써. 이거 가장 이런 어떤 취약한 컨텐츠를 또 건드렸네요. 리춘수가 군대 가서 축구 안 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지식해적단. 돼지고기를 왜 안 먹나. 그 아브라함 파라바죠.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가 왜 돼지나 이런 것도 코쇼 이런 음식을 제한하나, 이런 거에 대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것은 어떤 성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대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대에 필요한 것인데 시대가 지나면 그 율법이 바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야 된다. 율법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초정통파는 과연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우익파쇼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IS나 이스라엘 초정통파나 뭐가 다르냐. 통일교 이런 애들이 나오고, 제가 볼 땐 다 좌우익파쇼예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도 좌우익파쇼 분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선생님은 투자 중독자 맞습니다. 투자 중독자 같아요. 내년에는 달라지려나. 주식은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돼요. 맞는 얘기죠. 피 같은 목숨과 같은 돈이 걸린 거라서요. 맞습니다. 신박한 지식.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진짜 세상일까? 우리는 자네가 만든 가짜 현실을 진짜라고 믿고 살았다. 깨달음에 대한 비판이 흥미롭죠. 우리가 흔히 깨달아야 된다 할 때 그 깨달음이 진짜 뭐냐. 스스로, 에고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 뭔가 그들한테 찔리는 게 있다. 슈퍼 에고라는 얘기죠. 이제는 조금 비과학적이 된 그 프로이드의 어떤 얘기 중에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고를 초월하면 슈퍼 에고가 되는 거냐. 둘 다 에고인데. 근데 이 슈퍼 에고가 상당히 파시즘으로 작동을 많이 한다. 슈퍼 에고가. 볼 수 있죠. 맹신하지 마라. 이념에 너무 휩싸이지 마라. 맞는 말이죠. 진리, 상대 진리지만 이념에 휘둘러서는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너무 안 믿는 것도, 자존감 떨어지는 것도 안 좋지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도 문제일 수가 있겠죠. 늘 겸손하고 신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정세분석 추구기일 2700년대 200년대라 이거 경고 때렸죠. 사회주의 페럼 2019년대를 기억하라. 이거 분명히 한번 내년 1사분기 때 큰일 한번 화끈하게 일어날 거다. 그때가 아마 진짜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한 번쯤 내년 1사분기 어떤 시기가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한 번쯤 크게 폭락이 온 다음에야 뭔가 시장은 조금 더 뚜렷한 회복 속도를 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공이 시파르야 누나 하나 깜빡 안 하고 충분히 죽일 만큼 죽인 후 뜬금없이 소수민족의 가면에 원인을 탓하며 싸움을 붙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수습할 것 같네요. 이게
그게 사실은 내년에 기본 플랜이었어요. 근데 맹꽁 시파르가 이번에 월드컵 하면서 중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맹꽁 시파르가 어지간해서 자기 정책을 바꾸지 않았을 텐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상하이에서 대만기를 들고 나타났다는 게 이게 굉장한, 지금 중국 공산당들도 세상의 실세가 국기본인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중국 공산당을 역사를 만든 것이 국기본이고 맹꽁 시파르를 임명한 것도 국기본이라는 걸 중국 공산당 애들은 알아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걸 모르잖아, 대다수가. 그래도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급들은 다 알아. 그건 귀족이니까. 근데 거기서 충격을 먹은 게 사회주의 빼론 반대 시위에 맹꽁 시파르 퇴진하라, 이 정도는 뭐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만기를 걸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그 대만 독립당 개 정권 교체된다고. 중국 국민당은 친중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 국민당이 집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대만 민진당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게, 중국 공산당이 대만 민진당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부 좌우익 파시스트들은, 유튜버들은 그런 반중 파시즘에 입각해서 중국 국민당은 친중, 대만 독립당은 반중, 이런 어떤 이분론적인 좌우익 파시즘에 빠져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친미 반중의 관점, 반중 친미라는 좌우익 파시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친미 반중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국민당의 집권이 훨씬 더 중국 공산당에게 위협적입니다. 왜냐? 중국 국민당은 고토 회복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본토 회복을 주장하는 게 중국 국민당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뿌리는, 중국 국민당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개석이 만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장개석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국기본이 만든 것처럼 중국 국민당도 국기본이 만든 겁니다. 중국의 프리메슨이 만든 당이 중국 국민당이고 중국의 일루미나티가 만든 당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중국의 프리메슨이 만든 당이 중국 국민당이고 중국의 일루미나티가 만든 당이 중국 공산당이에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아주 좀 그 자세한 세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맹꽁 시파르 중국 공산당 정권은 대만 독립당보다 중국 국민당은 더 두려워합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맹꽁 시파르 중국 공산당은 자이파쇼 민주당, 대한민국의 자이파쇼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족밥으로 알아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맹꽁 시파르 자이파쇼 정권은 대한민국에서 반쪽 정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이파쇼 민주당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국힘당은 두려워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대만에서는 대만 국민당을 두려워하고 한국에서는 국힘당을 두려워해요. 맹꽁 시파르 중국 공산당 정권.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세계 정세가 훤히 보이고 동북아 정세가 훤히 보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뭐 정부가 정세고 구라치는 애들은 다 음모론자들이고 또라이들이에요. 명목상 교수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이 아니고 무슨 뭐 저 박사 논문도 다 누가 써준 거 대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하셔야 돼요. 머리가 썩은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0분, 5분 안에 끝냈습니다. 사이즈 페런 후폭풍 발생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쭉 1번에 이제 금융화나, 그 다음에 이제 오토기어, 테슬라 주가, 예, 트위터 물러난 이유, 김단태.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스퍼거잖아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아스퍼거 마법사라고 보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미래를 보고 일재미를 느낀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문제는 연구에 매진하다가 보면 운해가 되는 건 필연이고, 근데 반면에 CEO란 인도 CEO처럼 주변과 소통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법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머스크가 트위터 CEO를 잘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예.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CEO를 내세우고 자신은 연구에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트위터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얘들아 강조했죠. 예. 인공지능 챗. 예. 이러면 트위터가 대박 날 수 있어요. 일부러. 예. 그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다 비상장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비상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테슬라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머스크가 테슬라를 키우기 위해서는 키운 이유는 스페이스X 자금 마련 위해서 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이미 어느 정도 자금줄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테슬라를 버리고 자기가 없어도 되니까 이젠 트위터에서 승부를 내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트위터에서 정치질 하려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이 있다고 보고 돈 된다고 보고 트위터에 뛰어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로 돈을 벌어서 뭘 하겠느냐? 스페이스X 투자하기 위해서죠. 일론 머스크의 핵심 목표는 어디까지나 화성 이주고 스페이스 우주여행, 우주 탐사입니다. 이 우주 탐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과거에는 테슬라였고 지금은 트위터다. 트위터 역시 테슬라처럼 지나가는 정거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핵심 언제나 일론 머스크의 머리 중심에는 뭐가 있다? 스페이스 X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2시 43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구리도 다녀와야 되고 경기도 구리 그 납품업체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다녀와야 되고 또 치킨 또 40마리 그거 외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막 튀기고 만들고 막 그래요. 골뱅이도 만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걱정이 많네요. 호텔 주방장이 인드라 먹고서 어떤 반응이 될지 걱정이 많네요.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방송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내일도 청소해야 되지만 저녁에 대충 청소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다음 방송은 현재 토요일날 저녁을 예상하고 있지만 토요일날 24일날 하지 않을지 지금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